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삶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밸런스의 조건이 있어. 뭘까? 건강해야 돼, 기본으로.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퀄리티를 높이려면 물성이 받쳐줘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돈과 건강은 있는데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돈 있고 건강한데 인간관계 부러진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몸짱 돼서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 됐어. 건강해. 어. 돈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 걔 아들이래. 그러면 이제 이게 아웃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쵸? 건강하려면 뭐 하면 돼요? 건강하려면은. 절제하면 돼요, 절제하면. 그쵸? 과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성욕, 식욕, 뭐, 색욕, 뭐, 똑같은 거구나. 성욕, 또 뭐, 식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탐욕이 있죠. 그쵸? 네, 갖고 싶은 거. 근데 그것의 본능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 제어하는 기쁨도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것도 좋지만, 안 펴서 건강한 상태도 또 굉장히 쾌락이에요. 그쵸? 노는 쾌락도 있지만, 책 읽는 쾌락도 있어요. 그쵸? 예. 사랑을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제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밸런스를 이루면 돼요. 근데 어쨌든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적당히 수평을 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인간관계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경조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 친구 누구야라고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개뿔도 없는 놈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이 클래스가 되셔야 돼요. 우리 준혁이나 병무나 권성우나 이슬이 같은 젊은 친구들이 또 누구도 포함시켜 드릴까? 젊은? 뭐 그렇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시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건강이나 인간관계와 돈이라는 이 세 가지 물성,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느 하나만 튀어도 안 돼요. 이게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최고의 트라이앵글,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는 이 삼각형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런 거예요. 구조적인 것이 나를 집어삼키면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구조화할 수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응?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같이. 영화 모임 하잖아요. 그럼 영화를 너무 영화가 말해주는 구조적인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만 최소한 내가 그 영화를 볼 때 어떤 구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화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구조화하면 단순화시킨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막 투자를 현란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게 뭐예요? 비전, 포지션, 재무제표야. 그쵸? 그것이 뭐예요? 하나가 이점만 열심히 좋고, 뭐 엄청나게 좋고, 재무제표 개판이고 차트 개판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차트가 그림 같기만 하고 재무제표 개판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재무제표 끝내주기 좋은데 시세가 다 났어. 그것도 안 되죠. 이해하시죠? 이게 밸런스를 이룰 때 그 기업이 최적의 기업인 거예요. 적절한 가격을 만들어 나가면서 재무제표가 받쳐주면서, 어, 뭐예요? 비전이 있는 기업. 이거는 여러분들 더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99% 확률을 갖고 있다고요. 그쵸? 그게 이 게임이에요. 그러면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만 챙겨도 안 돼요. 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해 주는 데는 물성이라는 여유로움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나요? 맨날 나가서 노가다 뛰는데 언제 건강 챙길래? 그쵸?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에. 지나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스무스해야 돼요. 예전에 무슨 보험 설계사인데 얘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부유층만 열심히 보험을 파는 거야. 뭐 보험을 팔면은 한 10억짜리 몇 억짜리를 팔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가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유층 마케팅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그들의 언어를 답습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마주하고 얘기하고 하는 언어들은 다 어떤 언어들이에요? 어, 저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몇백, 몇 조, 몇백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언어를 쓸까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얘기들을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준혁아, 너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내가 돈이 한 천억, 일조가 있어. 그러면 넌 어떤 삶을 살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 예술을 어떻게 살 것 알아야겠죠. 같냐, 너? 예술을 알아야겠죠. 예술할 거야? 야, 그거야, 그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돈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 현실을 열심히 살아간다. 이 정도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준혁이가 딱 말했잖아. 내가 한 1조가 있어요. 몇 천억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써도 끝이 없는 돈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네가 할 수 하는 게 과연 이 노동일까? 그건 아닐 거야. 그치? 물론 하던 일 계속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지. 너는 뭔가 그 돈이 여유가 시간이라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넓은 광범위한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할 거야. 그치? 둘 중에 하나죠. 뽕쟁이가 되든지. 그치? 아니면 그 돈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이 있다면 좀 넓은 세계로 가든지.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세계로.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있건 없건 젊은 사람들은 어, 그 여유로운 어떤 도전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뭐가 된다? 상류층의 언어가 만들어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류층의 언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가가 쉽지를 않다는 게 왜 재벌가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냐면 그만큼의 챌린지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화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전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언어들, 이게 생존의 언어들이거든요. 그들 세계관은 다 도전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들의 언어들이 그냥 돈이나 무작정 여유로움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들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막 억압하는 것 같고, 막 너 이거밖에 못해. 그러고 막, 그쵸.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렇지. 사실상 그들의 문화 자체가 무슨 문화다? 그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엄청난 도전과 실패와 그들이 싸우는 건 거의 정치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또 대응해야 되고, 그쵸? 이게 바로 가느냐, 못 가느냐. 엄청난 여러분들 그 속에 그 육중한 무게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상류층이라는 게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언어가 삶의 어떤 그런 기반을 깔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단추해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좀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여러분들? 무작정 그들을 비판할 수만 제가 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싸가지 없는 건 싸가지 없는 거지만 어찌 보면 준혁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을 것 같지도 않지 않니? 어때, 네 생각에? 네가 만약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보면 우리 깔본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쥐들도 거기서 되게 치열하거든. 그 안에서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쵸? 그 선조들이 만들어 온 그 레벨을 넘어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든. 그쵸? 아니면 마약쟁이가 되든지 이치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돈이나 펑펑 써대면서. 그쵸? 둘 중에 하나거든. 아니면 살아남아서 뭐 하나라도 얻어야 되거든,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애매한 거거든요. 그들 보기에 우리가. 그럼 그들을 그런 걸로 상류층이라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언어 체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그쵸? 차별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거든요. 독립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나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사실은 고전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이 고전의 언어를 배우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공자의, 예수의, 부처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 후예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전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논어라는 서물, 즉 공자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명가라는 거죠. 예술가이면서 번역가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고전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도전적인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일가를 이루었던 재벌이든 학문적 어떤 그런 상류층이든 뭐예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이론들과 함께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부족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음. 니들 나 배둘렘이라고 놀렸지. 내 인간관계가 내 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오늘부터 내 몸짱 되고 만다 이것들아 내가. 이래버리면 이제 아주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인간인 거지 걔는. 지 인간관계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밸런스를 얼마나 맞추고 살아왔느냐 게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왔으면 잘 산 거더라고요. 여기 누구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요. 자, 건강이 나쁘다. 그런데 암 환자다. 이런 거 안 들려요. 내가 지금 지지공상 떠는 돈 없는 이런 거 안 들려요. 제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가 다 부러졌다. 그럼 이런 거 안 들려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작든 크든 밸런스는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라도 밸런스가 맞으면 돼요, 이게. 그쵸? 근데 너무 밑바닥이면 위험하고. 그쵸? 예. 이것만 잘 맞추면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예. 안 들리거든요. 그쵸? 대부분 거기에 함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유불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돼요. 아시죠? 예. 그래서 체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서. 오늘 어디 할 차례죠?